등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순경시험 보는 법, 그 책자 보면서 책을 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제 스크랩 해주는데, 형법이던, 이게 총론이던, 총론이 얇아요. 강론이 두꺼워요. 근데 강론이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강론은 조문이 써 있어요. 몇 쪽 하고 뭐 항도 써 있지만 이걸 딱딱딱딱딱딱 이 끊어진 요 단어 설명, 요 단어 설명, 요 단어 설명, 요 단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단어와 관련된 판례, 요 단어에 대한 관련된 판례, 요 단어에 대한 관련 판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조문 위에다가 요거를 읽어가지고 이해될 수 있게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쓰고, 요 조문 아래에다가 요 판례의 핵심,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쭈루룩 이 판례를 정리만 하면 조문은 그 다음에 요거만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만 풀어보면 되기 때문에 강론은 되게 쉽죠. 쉽다고 해서 미안하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총론에 비해서 쉽죠. 근데 실제적으로 총론을 보면 이거를 끊었을 때, 이렇게 끊었을 때 이거는 구성, 이 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 이 조문을 구성하는 이 구성의 요건들, 요소, 조건들의 그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바탕이 돼야 되는지 뭔지가 이렇게 총론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총론을 보면 총론, 형법 총론에는 문장도 나오긴 해요. 이게 조문도 나오기는 하는데, 조문 이전에 그 기초가 되는 것들, 이거는 기초 이론 되는 거, 이것도 기초 이론 되는 거, 기초 이론 되는 거가 나와요. 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계속 죄형법정주의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판례 정리 바로 나오네요. 조문도 안 써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이 형법이 되었을 때, 형법이 범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본 원칙 했을 때, 이건 소급되지 않아서. 죄형법전주의가 법률이 뭐냐? 소급주의가 뭐냐? 그 다음에 명확성은 어떻게 했을 때 명확하냐? 유추 해석이 뭐냐?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서 판례를 읽는 방법이에요. 적정성이 뭐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문을 읽는 방법에 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원칙이 있다, 무슨 원칙이 있다, 무슨 원칙이 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그것의 정확한 의미 쓴 다음에 여기다가 판례에서 요것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다 정리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5가지 원칙 정도 되면. 처음 거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의 문제, 한시법의 문제, 적용의 장소 문제 이렇게 쭈루룩 되면 이게 기초이론에 대한 1장, 기초이론에 대한 뭐라고요? 기초이론이 있고 그 의미가 뭐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고 이렇게 정리만 하면 끝나는데, 범죄론에 보면 이 범죄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실을 범했을 때 그게 범죄가 되려면 이거를 전부 다 쭉 어떤 사실이 있고 범죄 조문이 있고 이걸 2개를 맞춰가지고 그게 잡혀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결론까지 나야 범죄예요. 자,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을 했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조문을 보니까 구성이 됐어. 이렇게 범죄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위법할 수도 있고 위법성을 조각할 수도 있어요. 위법성 아니다. 경찰이 행동을 했고 뭐 그러면 위법성이 있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거를 범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처벌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완결을 했고, 범죄를. 그런데 이 완결을 했을 때, 완결을 하는 과정에서 혼자 했나, 여럿이 했나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쭉 처음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도 범죄론 자체도 목차를 다 외워야죠. 목차 안에서 쭈루룩 나눠줘서 끊어서 하나씩 범죄가 성립되면서 하나씩 판단하는 과정을, 이 과정 자체를, 범죄에 대한 판단 과정을 모든 조문에서 강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문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떤 죄를 진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실하고 조문하고 딱 맞춰야 되거든요. 죄가 없으면, 이 조문이 없으면 처벌 자체를 못하니까. 요 사실과 조문을 맞춰가는데, 이 조문 자체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쭈루룩 써졌어요. 쭈루룩.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이거 공부하면 뭐가 힘드냐면 이 결과 상황에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쭈루룩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죄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다음 단계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이 과정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 연결을 시켜서 전부 끝까지 쭈루룩 다른 거 나올 때도 이거를 점검해가지고 대비시키려면 이거 전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숫자가 몇 개냐, 그 다음에 형벌을 어떤 식으로 하냐, 뭐라고요? 죄의 숫자가 몇 개냐, 죄가 한 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형벌을 어떤 식으로 주고 뭐 형벌의 종류가 뭐냐 이런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총론은 뭐라고요? 강론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죄들을 얘기하는데 총론은 여기서 이렇게 쭉 표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자, 뭘로 만들으라고요? 달력에다가 표로. 달력같은 아니면 큰 종이에다 표로. 그래서 목차를 써보면 하나하나 목차에서 어디까지요? 이 형벌죄 처분하는 것까지 쭈루루룩 정리가 돼요. 이거부터 뼈대가 안 생기면 이거 되게 헷갈려요. 오래 걸리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법 총론은, 강론은 이렇게 조문별로 하면 되는데 총론은 이 처음부터 어떤 사실부터 여기서 처벌하는 이 과정까지 어떤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 사실이 어떤 조문에 해당하느냐? 이 조문의 구성에서 빠질 건 뭐냐?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가 죄를 할 때 혼자 했느냐 여럿이 했느냐? 그 죄가 몇 개가 되느냐? 그래서 어떤 벌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처분하는 방법은 뭐냐? 하는 것까지의 순차적인 흐름이 쭈르륵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런 조문이 있으면 요런 죄문을 여기다 적용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흩어져 있죠. 이런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런 죄를 범했다.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죄는 공동정범으로 해야 된다. 그럼 총론에 나와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냐? 얘를 책임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된다. 그럼 총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요 조문을 갖다가 여기 이 전 과정에다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 여기에는 정법이다, 종법이다 여기에 매달려서 요거만 공부하다 보면 이 전체 흐름을 안 잡아놓으면 이거를 안 잡아놓고 하면 이게 나중에 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형법에서 이렇게 흐름 과정이 나와요. 총론에 조문으로 책임성 있고 위법성, 조각성 나오고 이렇게 조문. 이게 뭐라고요? 무슨 순서라고요? 조문. 네. 그러면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라 그러면 위법성을 조각한 거에 위법성 조각상의 뜻이 뭔지를 쭉 나와요. 나온 다음에 이 위법성 조각을 했던 판례들이 또 쭉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 이게 뭐라고요? 그냥 목차라고 칩시다. 이 목차가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문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를 이 책, 형법 총론의 목차로 만들었는데 이 조문과 목차를 해서 이 조문만 딱 보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못하니까 교과서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 설명을 한 걸 갖다가 이 조문 말고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판례까지 이렇게 쭈르륵 여러 개를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 형법은 뭐 하면 끝난다? 조문. 조문 보면 끝나는 건데 조문을 네가 완벽하게 외웠다면 50%가 끝난 거예요. 이 50%를 외운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20% 정도를 한 거예요. 나머지 30%는 뭐라고요? 판례를 다양하게 외워가지고 조문하고 같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거 하나 배우면 요거만 떠올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쭈르륵 이 과정에서 이 과정까지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거,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대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형법 총론이 끝나면 강론은 단순 암기를 이렇게 쭈르륵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래 재물을 손괴한 자는 근데 손괴한 자는 뭐를 처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자는 책 여기 보면 이 손괴하는데 위법성이 있어서 경찰이 도망가다가 장당방이야. 네. 아니면 긴급피난이야. 네. 그럼 처벌. 이 처벌하는 애가 나이가 안 돼갖고 처벌할 수가 없어. 애기야. 애기가 깨트렸어.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게 하나씩 처벌한 자인데 그 자 하나에 아니면 죄물을 손괴하는 그 손괴하는 행위에 이게 손괴를 언제 했어? 그러면 이 행위가 언제 했는지 손괴를 어디서 했어? 이게 따라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론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요 강론을 나중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판단하고. 그러니까 총론을 공부를 해야 이 강론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했을 때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들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처벌이 또 다를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형법 총론을 해나가면서 이 뼈대 안에서 착착착착 점점 깊이 들어가면 시험을 보면서 나중에 이거 7급 시험을 보든 뭐를 하든 다 써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뼈대를 안 만들고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운 좋게 찍어서 맞춘 다음에 이거 시험 보면 다 까먹어요 또.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지. 자, 형법하고 근데 또 그러면 형소법부터 그냥 자, 형소법을 보면 형법 총론하고 강론 됐죠. 그 다음에 이 제일 뒤에 있는 책에 있는 형소법이든 형법이든 그 책 뒤에 꼭 조문을 실어줘요. 이 조문은 뭐만 체크하는 거냐면 뭐만 체크하라고 했어요? 여기다가는 중요하거나 모르는 아니요. 기출문제만 기출문제하고 뭐 학교에서 학원 같은 데서 시험에 이거 나올지도 몰라 라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 왜? 이 조문하고 판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넓게 공부를 하는데 요렇게 책 뒤에 있는 거는 요거를 읽을 때는 뭐라고요? 범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이거 사법고시도 아니고 로스쿨도 아니고 그러면 이 범위에 합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순경의 수준에 그럼 이거 순경 시험이에요? 네. 아닌 것도 있던데 아까 네, 아닌 것도 7급도 있어요. 있던데 그러면 이 9급 순경 기출의 수준만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자꾸 요 정도 수준의 근처 것만 해야 되는데 너무 넓히면 공부는 되게 많이 하고 떨어진다는 거죠. 시간 모자라고. 그래서 책에 있는 조문은 뭐라고요? 순경 기출만 체크를 하는 거라고. 됐어요? 네. 자, 이거 추록 보니까 이게 판례잖아? 네. 이렇게 판례 되는 거 가지고 정리하는 건 다음번에 한번 해달라 그러고. 형사소송법은 자, 형사소송법 좀 봅시다. 이거 봐봐. 형사법. 이거 왜 넘어갔지? 자, 형소법, 요 목차 보시면, 서론, 기초하고 인형 나오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형소법, 첨성도 이렇게 쭉 보고 쓸 수 있냐는 거야. 기초 개념이 나오는데, 수사를 해야지, 먼저. 네. 수사를 해서, 수사를 처분하든지 강제 수사를 해서, 네. 수사가 종결되면, 네. 그런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고, 네. 소송을 제기할 사람은 누구고, 그 다음에 1번, 1원이 뭔데, 네. 그래서 공판을 진행하는데 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네. 그 끝나면 상소를 하고 네. 그다음 형사재판 비상구제를 하고 이렇게 이거부터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조문을. 여기 하나하나 설명이 되고 네. 물론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책에 나온 목차
체계라는 목차를 나중에 암기를 하면 왜? 목차보단 이게 더 덩어리로 나오거든. 네. 여기에서는 조문 뭐뭐뭐뭐뭐 여기는 조문 뭐뭐뭐 이렇게 또 나오겠지. 네.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봐. 기초는 똑같은 다른 책에서도 조금씩 나와.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인적 범위, 공공호, 재판, 공정한 재판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이거와 관련된 단어가 있겠지. 나중에. 네. 그 다음에 수사도 수사와 관련된 이렇게 검사 이게 뭐라고요? 검사 한 글자를 이만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조문을 모르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형소법을 공부하는데 검사 이렇게 한 글자로 엄청 많이 설명해. 네. 형소법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하위 법률로 검사 직무에 뭐 직무에 관한 법률 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요거 가지고 다 설명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직무나 이런 능률이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들 뒤에 나오는 조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법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 헌법으로 민법, 형법, 행정법 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형법이고 이게 형소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형법, 형소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하위 법률들이 또 있어요. 네. 요구에 대한 또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 명령이나 이런 네.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이것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끌어다가 설명을 해요. 이해되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다 이 법까지, 하위 법까지 여기다 다 같이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몇 천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기본서는 이 법물 조문, 이 형소법 전체 과정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것들을 뽑아다가, 다른 법률에서 뽑아다가 핵심만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게. 자기가 알아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됐어요, 거의 다. 왜? 형법, 형소법 같은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나 뭔가? 아니면 집행하려면, 뭐 하려면 다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하지 못해요. 네. 논란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보다가 보면 하위 법률들도 쭉쭉쭉쭉 떠요. 이거 봐봐. 변사자 검시. 그럼 221조. 네. 자, 이렇게 돼서 나왔을 때 고소 233조, 고소권자 이렇게 쭈루룩 나오잖아요. 네. 이거의 장점, 기본서는 또 그런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서 이 목차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소와 관련되는 거야 하고 통째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아, 이거 전체를 이해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목차를 쭈루룩, 이게 조문을 쭈루룩 외우는데 조문을 외우는 게 힘들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조문을 외우는 게 힘드니까 이 목차부터 외우는 거야. 목차를 어느 정도 외워서 여기다 고소다. 그러면 이 조문은 몇 조부터 몇 조 고소. 중요한 조문 이 정도만 외워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됐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읽는데 근데 이거 뭐 이게 사이사이에 자 처음에 이걸 공부하는 거 칩시다. 그럼 1번 뭐 있어요? 조문 있고 2번 뭐 있고 판례 있고 3번은 이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책을 읽는데 처음부터 판례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공부해야 돼요? 조문. 목차. 목차 조문. 목차하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이론들. 네. 이론들. 그러면서 뭐라고요? 순서 흐름. 네.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이게 제목만 알면서 순서 흐름. 그러면 두 번째가 뭐예요? 조문. 근데 쌤 목차부터 안 하고 조문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차 흐름, 이론, 이 순서를 알려면, 이런 조문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문에 이런 얘기가 써있으니까 이렇게 이론 잡아서 설명하는구나.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조문을 20번 읽으면
목차를 다 암기하고 그 다음에 조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고소다. 중요한 조문은 이거다. 이 목차에서 네. 하고서 조문을 암기하는 거예요. 특정 조문을. 네.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예요? 판례. 판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 보는 거예요. 판례 다음에 기출. 그러면 기출을 보게 되면 이거는 판례를 변형했어. 자 보세요. 이거는 이론을 물어봤어. 이건 뭐라고요? 조문을 물어봤어. 이거는 판례를 변형했어. 끝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이론을 공부하던 판례를 공부하던 뼈대가 뭐예요? 조문. 그래서 이게 50%. 이게 뭐라고? 흐름이 20%. 네. 이게 뭐라고? 30%. 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엄청 두꺼운데 판례까지 보면 너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계속 잡아야 돼요. 조문. 제목 조문이에요. 근데 제목 흐름. 네. 제목 흐름을 다 기억했어. 그래서 재판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고려해야 되는구나. 이게 익숙해야 돼야 쑥쑥 뽑아 나와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흐름을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조문. 이거는 뭐라고? 뼈. 이거 뭐라고? 근육. 이거 뭐라고? 살. 뼈대가 흐물거리면 나중에 다 박살을 나는 거. 근데 이 책을 두껍잖아 이게. 네. 소소법. 그럼 이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큰 목차 흐름만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다 쓸 수 있어 손으로.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조문을 쫙쫙쫙쫙 여기에 맞춰서 쓸 수 있어. 뭐뭐 있는지. 그 다음에 조문을 하나하나 살펴.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형수법 읽을 때 판례 뭐라고? 처음에 안 읽어도 되면 반절밖에 안 돼 분량이. 네. 판례 빼면 50%로 분량이 줄어. 네. 자 조문 빼면 한 30% 20%밖에 안 남어. 네. 30% 줄어. 그럼 이게 20%야. 네. 기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고, 내용을,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쭉쭉쭉쭉 보고, 이걸 몇 번 봐야 돼, 이렇게 흐름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외워야 돼. 이건 얼마 안 걸려, 일주일이면 돼. 네. 일주일 투자하면, 일주일 투자해서 한 5번이나 10번을 보면, 네. 그러면 이 조문을 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 그러면 외울 게 순식간에 외워지고, 그런 다음에는 판례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 조문에다가 이 흐름도 정리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나중에 조문 보면, 몇 점부터 쭉 써있죠? 네. 조문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문을 A4로, 여기다가만 해야지. 여기만 있게. A4 한 장이면. 이렇게 반해가지고 여기다 잘라 붙일 수 있죠. 반칸 나눠서 여기다 조문 여기만 있게 할 수 있냐고. A4에다요? 칸 나누기 해서 두 쪽 나누기 해서 오른쪽에만 붙이면 여기 되겠지. 아. 비계하면, 네. 나중에 조문을 보면, 요저부터 요저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 그럼 여기는 뭐라고요? 이만큼은 고소라고. 네. 그러면 요 고소에 대한, 여기 고소라고, 조문. 네. 고소에 대한 조문. 네. 그죠? 거기다 개념 설명. 네. 여기다 판례 정리. 네. 이런 판례, 이런 판례, 이런 판례, 이런 판례 하면 하나에 다 정리된다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문구 밑에 이걸 조금씩 밀려가지고 이 문구 밑에다가 다시 정리해도 되고. 네.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조문을 몇 조부터 몇 조까지 이렇게 끊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 과정을 나중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흐름을 쓰면 여기가 뭐라고? 아까 말한 목차. 이건 뭐라고? 조문. 네. 이 조문에 관련된 뭐라고? 판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지금 뭐 했어요? 목차 조문 하는 법 순서. 옛날에 이게 형법하고 형사법 공부하다가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첫 번째는 흐름을 등한시했어. 그러니까 알게는 알겠어. 이게 뭐 한가 물어보면. 근데 전체를 설명해보라니까 못하겠어. 이거 얼마도 안 걸리는데 그냥 할 걸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를 했더니 나중에 막 이게 판례인지, 이게 조문인지, 이게 이론인지 막 섞여. 이게 뼈대만, 가시만 이게 딱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시, 이게 생선뼈라면, 여기 이렇게 사이 덩글덩글 붙을 텐데, 흔들리지 않아. 왜? 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되거든.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걱정할 필요 없이 조문은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조문을 정확하게 외우면 이 조문 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가 정확하게 떠오르고, 그럼 그것만 해석하면 되니까 암기하기도 좋거든. 근데 조문을 너무 등한시했어. 뭐만 했어? 이론만. 이런 이론 있고, 이런 이론 있고, 이런 이론 있고, 그래서 이건 이렇고, 아, 헷갈려, 이거 봐. 아, 그런데 정작 조문은, 법정 꺼내놓고 봐야 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자,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형법과 형소법이 같은 원리로 공부를 하라는 거고, 이 사람 기본서 목차도 보니까, 기본, 이게 저기, 처음에 쓰면서, 서문 보니까, 조문 좀 제대로 좀 잘하고, 뼈대라고, 뼈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다른 거 다 해도 뼈대인데,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형법이나 형소법 공부할 때, 이 이론 설명도 요 조문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를 계속 조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없게 없을 수가 없지. 뭐라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자는,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 위험한 거 알았어. 애들이 그래. 보통 일반인들이 사기치지 마. 그러면 법률 배운 사람은 사기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어야 사기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는 거짓말처럼 생각하겠지만, 네가 믿지 않겠지만 내가 너한테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냐? 사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아유 몰라 이래. 그러니까 사기죄에서는 이익이 있어야 돼. 속이는 행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 해야 돼요. 거짓말을 쳤는데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또 판단해야 돼요. 죄로. 네.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생각으로 남을 속인 자는, 그럼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는 것도 맞아. 일반 상식. 네. 일반 상식으로 맞게 보는 건데, 일반 상식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단어에 대해서 조문에 나와 있는 거를 뭐라고요? 판례에서 판단한 걸 확인하면서 법률적으로 적용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주냐면, 위험한 자는 이거 하는데 왜 이걸 따지는지를 생각을 못해. 일반적인 상식을 먼저 생각해야지. 너는 위험한 거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 볼펜은 위험하지 않냐고. 이렇게 소송 걸면, 안 위험하다고, 반대쪽에서는. 소송 걸지 않을까? 그러면, 맞네요. 그럼 판결에 이렇게 재판했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험한을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소송거리가 될 것 같다. 양쪽에서 시비를 걸 것 같다. 그럼 재판을 판례를 보자. 그럼 그거 외우면 끝인다. 근데 진짜 많이 공부하는 애들은, 이거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이거 판단하는 거는 재판장의 법관의 고유 권한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리겔 마인드라고. 법률적 마인드. 법관이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자격을 주었다고. 이해되세요? 네. 근데 이 사람들도 눈치 봐요. 왜 그러냐면, 승진해야 되니까, 그 전에 판례가 있는데, 여기 대법관이, 위험한 건 이거 위험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거 안 위험해요. 이렇게 판단하면 여기에 있는 변호사가 이거 안 위험하다고 이 선배 대법관이 했는데 하면서 이거 다시 걸면 이거 깨져요. 자꾸 깨지면 승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판례를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전에 있는 판례를 엄청나게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판례에서 이거, 이런 판례에서 이거, 이런 판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판사님 이거는 판례에 의하면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도 잘 쳐줬네.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어마무시하게 판례를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 공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 형법에서 그 전에 판례 이렇게 내놨대. 그럼 경찰이 잡았어. 네. 그럼 판례에 의해서 풀려줘. 그럼 이거 뭐 잡고 있어야 돼? 아니. 판례에 의해서 풀려 또. 네. 그 엄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경찰도 판례를 알아.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식으로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네.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내가? 목차. 목차하고 조문. 네. 그럼 똑같아요. 이거 보고. 네. 전체 글의 구조나 책의 구조가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큼 공부하는 거지. 이거 전 단계로 조문은 얼마나 더 여러 번 보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목차를 책을 얼마나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학원 가면 뭐 할까요? 기출. 아니 그래 기출문제 풀면 되는데 네. 예, 이걸 배우러 학원을 가면 이거를 전체 흐름을 여러 번 보고 하는데 요것만 자세히 설명해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걸 두 달이 걸려. 그러면 앞에 할 때 뒤에를 까먹어. 뒤에 할 때 앞에를 까먹고. 그런데 이 흐름을 탄탄히 되면 학원에 가서 딱 주면 그냥 툭툭툭툭 당연하게 들어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탄탄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끝나는 거라는 거죠. 이게 탄탄하게 외우면 이거 풀면서 풀기만 하는 족족, 푸는 족족 이게 뭐라고? 기억이 되고 누적이 되고. 그러니까 자 진흙으로 뭔가 이게 조각품을 만들든지 찰흙 조각품을 만들 때 뼈대 안 문지면 잘 만드는 것 같지? 조금만 시간이라면 뭉개야 돼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뼈대 진짜 충실하게 만들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네가 덜 심각하게 생각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